안녕하십니까. 영신과 상식의 표석환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 철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된 부분은 과학에서였는데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에 관한 이론부터 점화가 됐는데 이 철학도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마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의 패러다임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서양 철학을 예를 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초기에 이 인간 중심의 형이상학을 제시를 했죠. 그 이전에 이제 자연주의 철학이나 소피스트들의 그런 상대주의적 철학, 그리고 불변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던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분들과 같이 이 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난립을 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대표되는 인간 주체에 대한 그 보편성 내지는 지식에 대한 보편성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론으로 분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동양에서는 공자의 학설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로 나뉘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뉘었는데, 사실상 이 두 학파는 소크라테스가 제시했던 인간의 본체나 내지는 이런 불변의 보편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론과 현실론은 대략 1000여년간 지속이 됩니다.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 초기에도 칸트 이전까지 대륙의 합리론과 해양의 영국의 경험론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까지 왔고요. 이런 철학적 이원화된 철학은 이제 드디어 칸트에 와서 이성 철학 내지는 선언 철학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정립되는 시기에 옵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에 의한 종합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를 변증법의 정으로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현실론과 이상론을 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칸트의 이런 두 사상을 종합을 한 선언 철학은 합에 해당이 됩니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칸트가 물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서구 철학을 재건을 했는데, 여기서 물 자체라고 하면 사물 자체입니다. 대상 사물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칸트 철학의 핵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칸트 이후의 학자들 중에 물 자체 개념을 칸트가 제시한 대로 따르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예 부정하거나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일부 인식론적으로 제한을 해서 받아들인다든지, 칸트가 철학의 기초로 삼았던 물 자체 개념을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풍부한
다양한 학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학이 상대주의로 흐르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칸트의 이성 철학은 절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 철학의 핵심은 물 자체에 있는데 이 물 자체는 객관적인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이 물 자체를 부정을 하는 순간에 칸트의 이성 철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헤겔, 니체, 현대 철학에 와서는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언어 철학 이런 등등의 심리 철학도 해당이 되고요. 다양한 철학 사조들이 칸트의 물 자체를 부정한 것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크라테스 당시의 소피스트들에 의한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가장 급진적인 학파 중에 하나는 해체주의입니다. 여기서 해체주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체하는 것입니까? 철학 사상으로는 근대적 이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근대적 이성은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의 일부분을 인간이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잘못 쓰면서 인간에 대한 착취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면서 칸트 철학은 그야말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철학이고요. 요즘 현중, 현중이냐 반중이냐, LGBTQ다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현중입니까 반중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행하는 짓들,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의 배타적이고 적대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혐오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의 근거는 현대 해체주의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주의로 전락하면서 근본적 가치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도덕이나 윤리는 붕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철학은 전통 가치와 도덕 윤리의 회복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초래한 데에는 칸트의 물자체론이 지니는 한계 때문에도 있습니다. 칸트의 물자체론은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본체를 하나로만 살펴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로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쓸모가 없어집니다. 단지 이런 물자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이론을 따르시오라고 강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물자체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자체 이론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현상이게끔 하는 그 어떤 것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칸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물자체론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형이상학 사상의 가장 정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물자체론 내지는 본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겸허해짐으로써
더 올바른 판단과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칸트의 이론적 물자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동양사상에 있습니다. 동양사상은 유불선에 있어서 모두 이원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교에서는 성과 리, 리와 기, 음과 양, 불교에서는 색과 공, 진여와 공, 도교에서는 도와 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빛과 그림자처럼 내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물자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궁극적 원리인 본체를 언어화시킨 것입니다. 언어화시키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물자체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상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상식이 문제입니까? 비상식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유럽의 난민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프리카나 중동의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해체주의의 환대 사상, 칸트도 영구평화론에서 그런 환대 사상을 이야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것은 소극적 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로든 그 난민이 유입이 됐을 때 그 자들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구 유럽에 이 데리다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이러한 서구 유럽의 한대로는 너무 급진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서유럽을 보시면 이민이나 난민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붕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난민이 속한 국가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난민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정상화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당장의 그 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정작 그 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경제부터 모든 분야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비상식적인 정책 판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까요? 그것은 철학적 이론이 밑받침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들을 그 정책에 따라서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 술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이러한 정치인들의 상대주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시작 단계에서는 뜻있는 몇 명만 반대를 하다가 막상 그것이 진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럽의 난민 정책의 근본에는 환대 사상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인권선언이나 유엔 난민협약 이런 데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다만 문제 해결책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과거의 원죄 때문에 당장의 주먹구구식의 그런 난민 수용을 함으로써 정작 난민국뿐만 아니라 당사자국도 모두 다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치인들의 그러한 의도에 있는, 이것은 아무래도 전통 사회에 대한 해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정책 결정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식과 비상식을 명확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상식의 철학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원리입니다. 원리이므로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류가 극히 적을 것입니다. 현대 철학은 칸트가 세운 이성 철학을 해체하였기 때문에 이성 철학의 장점들이 모두 다 사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철학과 유불선 사상을 종합을 한 절대성 철학을 통해서 이러한 해체주의를 극복을 하고 다시금 이성 철학이 새로운 자리로 매김하여 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혼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